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실적이 울고 실적이 웃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고요. 또한 올해 1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루 단위로는 가장 크게 주가가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아마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13% 넘게 상승을 했고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대형주들도 하루 동안에 주가가 20% 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의 전체 흐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주식시장 현황은 어땠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ETF로 반도체 ETF를 꼽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있고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는 SMH, SOXX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최근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대체로 3대 지수 모두 지난주에 주가가 반등했던 것을 이렇게 이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S&P 500, 나스닥 100, 다우지수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여러 성장주들의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오면서 성장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이번 주에도 가치주보다 높았습니다. 섹터별로 확인해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섹터는 에너지 섹터였는데요.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주가 많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였고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섹터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모든 섹터가 대체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 소비재 섹터에서는 아마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전주에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이번 주에는 크게 상승을 했고요. 다만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섹터였는데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메타의 주가가 급락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업의 실적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의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특히 대형주 실적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면 그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ETF의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마음이 편한 투자 카페에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할 때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좋냐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제 가장 확실한 답변은 주가는 결국 실적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처럼 실적을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특히 실적에 따라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였던 주라서 이런 내용이 더 와닿게 느껴지는데요.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액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친 것이 더 큰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는데요. 여기서 가이던스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이던스는 기업이 제공하는 그 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같은 실적의 전망치예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으로 판단한 예상 실적이 시장에서 판단한 것보다 좋지 않으니까 얘네 앞으로 성장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렇게 성장성에 의심을 받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6.39%나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수치는 2012년 이후로 사상 최악의 일간 실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워낙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하루 만에 270조 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는 나스닥 100 지수에서 비중이 큰 주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나스닥 100 지수에도 영향을 줬고요.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상 외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아마존의 실적이 계속 좋지 않아서 이번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리비안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영업을 잘해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조정을 하고 순이익을 다시 계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해도 순이익은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13%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5개 ETF를 꼽아봤어요. 우선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였는데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메타를 제외한 미국 대형주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면서 팡플러스 ETF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ETF가 두 개의 미국 반도체 ETF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ETF가 서로 다른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종가도 그리고 수익률도 똑같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두 ETF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고 있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ETF를 구성하는 종목을 보면 둘 다 반도체 ETF이긴 하지만 구성 종목이 좀 다르거든요. 참고로 코덱스 반도체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MH ETF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요. 타이거 반도체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OXX, 일명 삭스라고 하죠. 이 ETF와 같은 지수를 추종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표는 두 ETF 모두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서로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종목들인데요. 두 ETF가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각각의 ETF에서 87.99% 그리고 91.73%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두 개의 ETF는 주가 흐름이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그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지금까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코넥스 반도체 ETF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은 총 25개의 기업이에요. 이들 중에서 17개의 기업의 순이익과 매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성이 좋을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보다도 실제 실적이 대체로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3개의 기업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실적 발표를 한 22개의 기업 중에서 17개의 기업이 예상보다 더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의 투자 비중은 전체적으로 78.02%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 반도체 ETF의 경우에도 대체로 결과는 비슷했어요. 타이거 ETF는 총 3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이 중에서 19개의 기업이 순이익과 매출액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7개의 기업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23개의 기업 중에서 19개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거죠. 현재까지 발표난 실적으로만 보면 앞에서 본 코덱스 ETF보다 대체로 실적은 현재까지는 더 잘 나온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유 비중으로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의 비중이 81.45%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반도체 ETF 모두 시장에서 기대하는 예상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면서 실적을 아주 잘 내고 있다. 이게 팩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팩트로는 반도체 섹터가 각광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4차 산업,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플랫폼, 이런 시스템 하에서 반도체가 쌀로 비유가 되잖아요. 반도체가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것도 팩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다다음 주 2월 16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퀄컴이나 AMD 실적이 잘 나온 걸 보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단기간에는 개인적으로 이 실적 발표를 보고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